네. 무진메디 2024년 하반기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매번 들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 저희 회사는 16년 7월에 설립을 했고 자본금은 61억 원, 현재 임직원 수는 23명, 경기도 하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주대 약대에 근무하고 있고요. 겸직을 통해서 지금 무진메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어떤 그 나노바이오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했고, 많은 논문과 국가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고요. 현재 저희 연구소의 구성 성분은 임원이나 관리직은 한 35%, 나머지 연구개발 쪽의 65%, 그 상당히 3분의 2 이상이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약 20% 이상은 박사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석사급, 임원 관리직 쪽이 대부분 이제 학사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의 구조는 저를 비롯해서 감사가 있고요.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연구소와 경영관리본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는 크게 소재 파트, 바이오 파트, 개발 지원실로 되어 있고요. 소재 파트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해야 하는 주로 이제 LNP라고 하는 그런 리피드 나노 파티클 관련된 소재 쪽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이오 파트는 저희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바이오 어세이를 한다든지 또는 mRNA 관련된 워크들을 할 때 필요한 역할로 바이오 파트가 구분되어 있고 개발 지원실 등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해왔던 거를 디벨롭해서 실제 제품화, 상품화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본부에는 크게 4명이 있고요. 그중에 재무 회계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인사 총무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도 지난 그 상반기에 저희가 IR 할 때 보여줬던 자료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주로된 LNP 관련된 기술과 지금까지 진행 상황, 또 mRNA 관련된, mRNA 전달 관련된 진행 상황, 그다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tumor 치료제 관련된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RNA 관련된 LNP를 개발하는 것은 현재 대형 제약사하고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빅파마들, 흔히 우리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모더나, 파이자와 같은 LNP의 구조체로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상당히 스트롱한 어떤 케미칼 특허 부분을 저희가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이런 물질을 개발을 하였고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mRNA를 LNP 내부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타 다른 그것들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로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허 부분은 저희가 이미 FTO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가 기존에 있는 기술 또는 다른 어떤 기술과 경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충분히 회피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겨진 LNP의 경우는 그 mRNA를 내부에 탑재한 채로 제조를 하는 방식이고요. 구분을 해보면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듯이 코로나 백신은 LNP 내부에 mRNA가 합체되어 있는 형태로 이미 제조가 끝난 거죠. 그거를 ready to use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사용하기 편하게 이미 다 제조가 완료된 구조체 형태로 하는 것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D사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점은 이미 다 제조가 완료된 거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고 단점은 이 mRNA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콜드 체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상당히 냉동된 상황으로 유통을 해야 하고 보관을 해야 하고 그런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엔텍 같은 회사들이 또 개발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 mRNA를 미리 탑재한 형태의 LNP 말고 mRNA 따로, LNP 따로 해서 따로따로 두 개를 구성하게 해서 현장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포인트 오브 유즈라고 표현했는데, 현장에서 두 개의 mRNA와 LNP를 섞어서 흔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냐면 mRNA를 한자 맞춤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디티 유즈의 폼은 mRNA가 특정되어 있는 형태여야 하겠죠. 이유가 제조된 상황으로 어, 판매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오른편에 보이는 이런 구조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mRNA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백신 맞은 거는 왼쪽에 보이는 폼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폼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글로벌하게 개발이 돼서 나올 만한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 이거는 각자 개인 환자 맞춤형 mRNA 치료제 또는 mRNA 백신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되는 툴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포인트 오브 유즈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고, 레디티 유즈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LNP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LN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보통 이제 맨 왼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그런 LNP예요. 모더나, 파이자 또는 바이오엔텍 LNP인데, 이걸 주사하게 되면 대부분 몸을 서큘레이션 하다가 리버, 간 쪽에 대부분 많이 축적이 되고 간에서 발현이 많이 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mRNA가 간이 아닐 수도 있죠. 간이 아닌 경우는 다른 장기 쪽으로 이걸 전달해야 하는데, 저희 무진메디 LNP는 어떤 그 구성 성분을 달리하거나 물리화학적 특성을 달리함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하게는 비장에 가게 할 수도 있고, 특별하게는 폐에만 가게 할 수 있고요. 특별하게는 또 림프나 이런 쪽에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랑 콜라보를 하고 있는 제약사나 이런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mRNA를 특별한 장기 쪽으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가 대표적으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모더나 파이자의 LNP와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디테일한 데이터를 다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다 비밀 유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회사별로 진행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D사하고는 현재 근육질환 관련된 거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투여 방식은 근육에다 주사하는 방식이고, 각자 역할은 D사는 mRNA를 개발하고 저희는 그 mRNA를 전달할 수 있는 LNP를 개발하는 형태이고요.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완제 형태로 만들어지는 레디 투 유즈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유효성 평가에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LNP 후보군들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 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후보군을 스크리닝하는 단계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이고요. C사는 암 질환에 해당되는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혈관 주사를 하게 되고요. C사는 mRNA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저희는 무진맥인 이제 LNP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약간 D사하고 다르게 이 mRNA가 환자 맞춤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mRNA를 포인트 유즈 형태로 저희가 현장에서 흔들어서 mRNA를 LNP화하는 거를 형태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그 관련된 적용할 수 있는 후보군을 확정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사가 대형 제약사인데, 이 C사가 내년 상반기에 비임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CM사라고 있는데요. CM사는 근육 질환을 타겟하고 있고, 약간 D사하고는 다르게 근육 주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CM사는 인비트로에서 세포에 트리트먼트에서 세포를 전달하는 형태로 세포 치료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게가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보군을 확정을 하였고, 유효성 평가를 내년 상반기 내에 할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대부분 D사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C사와 CM사가 추가가 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 무지매드 LNP 기술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대형 제약사들이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mRNA를 전달하고자 하는 LNP의 파트너사로 저희 회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탈모 치료제 개발 현황인데요. 저희 보시는 그림처럼 케미칼류의 탈모 치료제 케미칼류를 LNP화해서 내부에 탑재를 해서 먹지 않고 두피에 발라서 도포해서 트리트먼트하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커니즘 자체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인 5알파 리덕타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이니비션해서 이 리덕타제가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호르몬을 바뀌게 하는 걸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니비션 시키게 되면 그래서 두타스테라이드나 피나스테라이드는 중간에 있는 이 효소를 이니비션해서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안 바뀌도록 하는 억제제죠. 보통은 대부분 이 두타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가 대부분 불용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경구 투여를 하게 되고 경구 투여해서 온몸에 시스테믹하게 번지게 함으로 인해서 두피까지 약물을 전달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두피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 쪽으로 약물 전달이 많겠죠. 그래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피나스테라이드보다는 두타스테라이드가 효능은 더 우수하지만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처방이 좀 꺼려진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요지는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두타스테라이드를 경구투여로 온몸에 다 시스테믹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만 이제 도포를 해서 두피에만 약물이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달되는 루트는 오른쪽에 이제 그림과 같은 형태인데요. 그래서 LNP가 이게 표피 세포에 해당되는 곳을 이제 스미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기작은 이 모낭 세포를 타고 들어가서 털을 타고 들어가서 이 모낭 세포 쪽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두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GLP,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 혈액평가 등을 다 수행을 해서 그 객관화된 데이터를 저희가 식약처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예, 보시는 거는 투여한 이후에 혈중에 약물의 농도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투여한 후에 혈중의 농도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타스테라이드를 오랄로 경구 투여한 경우에는 6시간 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요. 하루 후가 돼도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두타스테라이드나 저희처럼 경구 형태가 아닌 도포 형태를 만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혈중에 농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도포 형태는 피부 쪽으로 해서 혈중에는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부작용이 현격하게 작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고 현능 평가인데요. 실제 도포를 했을 때 두피 쪽에 있는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봐야 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각 색깔별로 왼쪽에 있는 거는 원래 베이스라인이고 여기 이렇게 떨어져야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했을 때 경우 투여한 거나 이 정도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고요. 근데 두드러진 건 뭐냐면 저희가 개발한 두타스테라이드 외용제를 현재 나와 있는 핀줍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용량, 거의 한 10분의 1 용량으로 낮춰도 상당히 많이 잘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더 약간 괜찮은 거는 10분의 1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위클리, 그러니까 핀줍에는 매일 도포를 한 거고 이만큼 떨어졌는데 저희는 호텔하는 10분의 1 농도에서 위클리 일주일에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그 외용제는 예상하건대 핀즈베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유효한 기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더하기 핀즈베는 매일 분사를 해야 하지만은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포를 해도 유사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핀즈베만큼이나
어, 탈모인들의 어떤 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독성 평가는 저희가 국가가 공인한 두 곳에서 KIT라는 곳과 바이오토스텍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 비용만 지불을 하고 이 두 개 평가 기관에서 공인된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돼지 피부에다가 진행을 했고요. 그 상당히 여러 마리 여러 군을 처리를 했고 결론은 이제 이게 보고서 중에 일부분을 발췌한 건데요. 보고서 이제 그 수십 장에 해당되는 어떤 보고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여기 뭐 잘 안 보이시지만 그냥 결론은 관찰되지 않았다, 관찰되지 않았다,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민감.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독성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관찰되지 않았다 이렇게 쭉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독성인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해서 식약처에 제출한 다음에 아, 그런 거를 이제 IND 제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그 IND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고 임상시험 계획 자체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을 저희가 짜서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가 세밀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약제에 대해서 하는 곳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마킹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담당하는 이제 교수님이 계신 거고요. 이렇게 심상 시험 계획을 마련해서 식약처에 제출했고 식약처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상 시험용 시료를 생산할 수 있는 GMP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GMP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제 그 마련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 안에 이제 저희 이 시료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현재 구축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처가 임상 승인을 하면 바로 생산을 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탈모 치료제를 임상 GMP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GMP라는 곳에서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 같은 구체적인 어떤 그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CMC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이미 CMC를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였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GMP에 있는 작업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게 되고 그 작업자는 그걸 받은 그대로 수행을 해서 나온 그 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저희가 마킹을 했지만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되고 주성분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도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라라고 하는 탈모 치료제는 현재 독성 평가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독성임을 확인을 했고 유효성 평가도 저희가 주요 기관 통해서 확인을 했고 현재는 식약처가 이거를 우리가 임상 계획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식약처가 승인을 해주면 바로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뜻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LNP 기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케미칼을 LNP화하는 탈모 치료제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는 mRNA를 탑재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ready to use, 그러니까 미리 다 제조된 상황에서 그 투여하는 방식과 또는 포인트 오브 유즈에서 현장에서 그거를 제조해서 투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가지 다르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현재 대형 제약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로도 뭐 기타 등등 단백질이나 마이크로버블 관련된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좀 오늘 너무 내용이 기니까 현재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 보면 케미칼 유에 보면 스테라라고 해서 전문 의약품을 개발하는 라인이 있죠. 근데 그 이외에 밑에 보면은 메디칼 디바이스라는 라인이 있고 코스메틱이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미칼류를 LNP화해서 전문 의약품이 아닌
헬스케어 쪽으로도 상당히 빠르게 제품화가 가능할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 올해 작년 중순부터 굉장히 꾸준히 이거를 추진을 해온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메틱용 LNP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모더나 파이자의 그 mRNA 전달용 LNP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mRNA용 LNP, 무진메디 mRNA LNP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코스메틱용 LNP는 또 mRNA용 LNP와는 또 전혀 다른 구성 성분과 전혀 다른 어떤 효과 키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고 구성 그 비율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제 mRNA용 LNP와 코스메틱용 LNP가 같은 거냐? 네, 구조랑 모양은 비슷하지만 구조와 성분이 완전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디벨롭을 했고요. 그러면 왜 이 코스메틱용 그 성분들을 LNP화해야 하느냐? 그냥 몇 편에 이제 되게 쉬운 그림이 있긴 한데 피부 장벽에 이렇게 손상됐을 때 일반 화장품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조금 이렇게 메꾸는 역할을 한다면 LNP라고 하는 건 큰 덩어리가 되겠죠. 큰 덩어리 형태로 한꺼번에 이렇게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그 유효 성분들이 LNP화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작업에 대해서 저희 무진메디 연구소에서는 거의 대부분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식약처가 고시해 놓은 화장품 유효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효 성분들을 다 일일이 다 LNP화를 해서 상당히 침투가 잘 되는 것도 확인을 한 바가 있었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헬스케어 제품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세라 LN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LNP 형태인데요. 그 구조는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세라마이드 성분이 되겠고, 이 세라마이드가 기본 불용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유기용매, 알코올에 녹여서 몸에 도포하게 되는데,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킨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알코올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에 또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알코올은 쉽게 휘발성을 띠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은 채워주는 건 좋으나 알코올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 자극 때문에 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세라마이드를 LNP화해서 이걸 알코올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수용화 물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제 피부가 도포 가능하게끔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와 관련된 것 중에 특이한 부분은 어, 특정한 세라마이드 이제 뭐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특정한 세라마이드 LNP화 했더니 그 세라마이드는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특히 모낭세포를 촉진시키고 또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 LNP를 저희가 화장품 원료로 해서 디벨롭을 하게 되면 모낭세포 성장은 물론 콜라겐 합성까지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세라 LNP를 이용해서 필러 원료로 이제 개발을 완료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필러의 경우는 그냥 HA 필러라고 그래서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포함되어 있고 그냥 그 페어 있는 곳을 메꿔주는 역할만 하게 되죠. 그래서 메꿔준 다음에 그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서서히 녹아 나오면 다시 주름이 져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바이오 인티그레이션이라서 그 메꿔진 부분에 얼마나 잘 생착이 되느냐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근데 저희 거랑 기존에 나와 있는 히알루로닉 애시드 필러랑 비교해 보면 이게 기존의 것이고 이게 저희 것인데 저희 것은 세라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세라 LNP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보시는 이 공간 여기 하얀색 공간이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포함되어 있는 메꿔진 주사 부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메꿔진 부위에 이렇게 그물망처럼 막 생겼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 세라마이드 LNP가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그런 세포들을 성장시켜서 메꾸는 걸 훨씬 더 잘 메꾸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오랫동안 이걸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콜라겐 아까 형성을 3배 이상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기존에 있는 알려져 있는 판매되고 있는 히알루로닉 애시드 필러의 경우는 공간만 채우고 있고 그냥 별 뜻이 없죠. 근데 세라마이드 NMP의 경우는 콜라겐을 파란색으로 한번 스테이닝을 해보니까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는 필러는 공간을 메꿔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조직 수복이라고 부르는 조직 수복은 물론이고 어, 콜라겐 형성이나 또는 세포 재생을 통해서 오랫동안 필러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 원료를 B사에 저희가 납품을 해서 B사가 필러를 제조를 해서 해외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품화를 빨리 진행한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세라마이드 LNP, 세라 LNP가 재생 효과가 뛰어난 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메디칼 디바이스 크림이라서 MD 크림이라고 부르고요. 흔히들 그 피부과에 가면은 카운터에 있는 그 MD 크림, 보험 처리가 가능한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한 크림들이 제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개발을 한 건데 저희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다른 거 대비 저희는 세라마이드가 상당히 고용량으로 포함되게 할 수 있고 세라마이드 중에 저희가 발굴한 세라 LNP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라 LNP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그림이 독특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맨 위에 그림은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큰 간격으로 벌려져 있고 두 번째 그림은 빨간색이 가깝게 붙어 있고 세 번째도 가깝게 붙어 있죠. 이건 저희가 바이오 어세이 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 이 세포가 성장하는 거를 중간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그어서 이렇게 그 중간에 그 홍해 물 갈라지듯이 쭉 공간을 채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세포가 성장이 되게 되면 메꿔지게 되겠죠. 그래서 메꿔지는 정도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세포 재생에 관련된 거를 이제 대변하게 되는데 위에 있는 건 아무 초대 안 했을 때 크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빨간색은 뭐냐면 EGF라고 하는 그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거 의약품입니다. 그 화장품이 아니고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을 처리하면 회복이 빠른 걸 볼 수 있죠. 치료 효과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처리한 건 맨 아래 거는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고 저희가 개발한 세라 LNP라는 그냥 케미칼 유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했을 때 상당히 가까이 빨간색이 붙어 있는 걸 봐서는 재생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피부를 펀칭을 한 다음에 이 펀칭된 것이 얼마나 빠르게 아물면서 메꿔지느냐를 이제 모니터링 한 건데 맨 위에 거는 펀칭한 후에 데이별로 봤죠. 7일 일주일 후에는 이 정도 메꿔진 거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생물의약품인 EGF, 당연히 의약품이니까 효과가 좋아야 되겠죠. 보시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상당히 잘 메꿔졌죠. 저희 거는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라마이드 LNP, 세라 LNP를 통해 했을 때 보시면 상당히 의약품에 견줄 만큼 잘 메꿔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상상치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고, 이거는 저희 회사가 직접 의료기기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다 준비를 해왔고요. 내년 4월 중에 이제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고, 지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4월 이후에는 피부과나 약국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하고 판권 관련된 논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와 관련된 매출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라마이드 LNP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그 LNP 내부에 다양한 시약적 공시되어 있는 유효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건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성분들을 LNP와 하기 전후로 비교한 건데 이 파란색은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냥 피부에 도포했을 때 침투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빨간색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LNP화 했을 때 침투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보시면 5배 이상 침투가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B사랑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해당되는 스킨 부스터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B사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름 개선 스킨 부스터 또는 미백 또는 탈모 개선 스킨 부스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유효 성분들을 다 LNP화해서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원료를 납품받은 걸 이용해서 B사가 판매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로 또 그 헤어토닉, 그러니까 탈모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다이아미노 피리미딘 옥사이드라고 하는 다오라고 제가 표현하겠는데요. 이 다오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이 다오라는 성분은 미녹시딜과 유사하게 혈관 확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탈모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에 알려진 성분입니다. 그래서 미녹시딜 유사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녹시딜은 일반 의약품이죠. 근데 다오라고 하는 이 화합물은 코스메틱입니다. 그래서 코스메틱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뛰어나지만 이 다오가 또 불용성입니다. 그래서 녹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도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LNP화를 해서 다오 LNP를 제조를 했고, 이 다오 LNP를 이용을 해서 피부 침투도를 확인한 부분 결과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은 다오를 알코올에 녹여서 투입한 거고요. 파란색은 다오를 LNP화해서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3배 이상 침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 깊숙이 침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현재 실제 임상 시험을 해서 여기 M자형 탈모가 심한 분이 M자형 탈모가 많이 완화된 것도 1개월 동안 사용 후에 보였다라고 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실제 임상시험 센터에 의뢰를 해서 임상시험을 완료를 했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4주, 8주, 그러니까 한 달, 2달 동안 꾸준히 발라서 모니터링 해보면 결과에 따르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으면 보통 털이 이 정도로 모발이 빠지는 사람인데, 한 달 정도 바르면 도포를 하게 되면 털 빠짐이 좀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달 정도 하면 상당히 줄어든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각 개개인별로 월 단위로 찍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라인이 이런데 2달 후에는 거의 정수리부분이 많이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잘 회복 속도가 좋았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스코어링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스코어링하는 시스템 봤을 때 상당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요거 위에 있는 테이블은 논문에 나와 있는 다른 탈모 억제 성분을 이용해서 임상 시험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주 정도 사용을 해야 스코어가 0.87 정도 되는 점수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 효과가 좋은 건데, 18주 정도니까 한 4달 반 정도 사용을 해야 0.87 정도 스코어가 나타났다고 논문에 보고가 됐는데, 저희는 4주, 그러니까 4주, 8주, 2달 정도, 절반 정도의 긴 시간만 해도 유사한 스코어링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0.86이라는 높은 스코어링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스코어링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모발과 모발 사이의 density, 밀도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그걸 통해 스코어링 하는 걸 확인했을 때 저희 LNP화 한 경우에 8주에서 기존의 논문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스코어링을 보였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바가 있어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품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시험 한 분들의 어떤 그 후기라고 해야 되나? 그 서베이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 후 모발이 자라났다고 하는 게 거의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봤고요. 다시 사용할 의향이 있다가 거의 80% 이상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마케팅만 잘 풀어간다면 이 헤어토닉도 잘 진출할 수 있을 걸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S사를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케팅을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시장에 내놓는 이제 그 시기는 빠르게 저희가 조율 중에 있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 쪽으로 진출한 후에 동남아나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헷갈릴 것 같긴 한데, 그 외로 이제 LNP가 아닌
그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그 저희가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버블은 무진메디가 초창기부터 개발을 해왔던 그런 소재가 되겠고, 이 마이크로 버블은 초음파와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피부 침투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죠? 그 소노비 뭐죠? 그 듀얼소닉 같은 게 이제 초음파 기기가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침투도를 확인해 보면 코스메틱만 그냥 도포했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되고요. 코스메틱을 바르고 초음파를 가해주면 한 4배 정도 좋아지는 거, 3배 정도 좋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한 초음파를 하게 되면 거의 10배 이상 침투도가 증가합니다. 상당히 파워풀한 그 피부 침투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 구성이고요. 그리고 이 초음파 장비와 함께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 라인에 해당이 되는 건데,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거는 미백 주름 개선 관련된 저희가 마이크로 버블 베이스의 화장품 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상품화가 돼서 넘버 5라고 하는 거 부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본격적인 판매는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틱 개발 헬스케어 쪽도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크게 5가지로 구성하고 있고요. 필러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주요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세라 LNP가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파트너사는 B사와 P사가 되어 있고, 출시를 완료했고 해외 판매 중에 있다. 국내 판매는 왜 안 하냐? 국내 판매는 의료기기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등록 이후에 판매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MD 크림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 이전에 저희가 의료기기 등록을 마칠 예정에 있고, 주요 성분들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창상치유용이고, 제이사와 저희가 파트너십을 해서 제이사의 마케팅 능력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킨 부스터도 이 아까 보신 것처럼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효능은 미백 주름 개선 쪽이고요. 그 B사와 F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제공하게 하고 있고, B사는 출시 완료한 상황이고요. F사는 전문 클리닉, 피부과 클리닉 쪽에 전문적으로 이게 보내기 위해서 국내에 내년 2월 정도에 출시를 예정에 있습니다. 헤어 토닝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주요 성분은 다오 LNP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탈모 억제 효과가 있고요. 이건 S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국내를 출시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컨셉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기라든가 어,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버블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죠. 10배 이상 효과가 좋았고, 초음파 기기와 같이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 라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미백 주름 개선하고 있고요. 이건 크게 세 가지 회사가 다 작은 회사들은 아닙니다. M사, P사, A사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M사는 출시를 완료했고요. 판매를 일부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P사, A사가 큰 회사인데요. P사와 A사는 현재 출시하기 위한 컨셉 작업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그 기술을 개발한 거가 제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음, 굉장히 그 기술을 잘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화라고 하는데 그 브랜드화가 진행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주요 성분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 무진메디가 이미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이제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무진메디 IR을 요약해보면 일단 mRNA LNP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 개의 회사 하고 대형 제약사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중에 상당히 음, 음, 나중에 이제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IND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지금 식약처가 저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거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고요.
코스메틱 헬스케어 부분은 저희 크게 5가지를 구성하고 있고 각각의 디벨롭은 다 했고 지금 현재 대부분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파트너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